많은 분들이 혈압이 높다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약부터 떠올립니다. 물론 약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혈압은 올라가는 걸까요? 왜 의사들은 늘 걷기를 권할까요? 걷기는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과소평가되기 쉽습니다. 그저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 정말 혈압이 내려갈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우리 몸은 그 단순한 걸음을 결코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걷기 시작하는 순간 혈관 안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변화가 차근차근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왜 걷기만 해도 혈압이 낮아지는지, 우리 몸속 혈관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천천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65세 박 씨는 몇 년 전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높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아픈 곳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계단을 오르는데 숨이 쉽게 차고 머리가 자주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그는 매일 20분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혈압 수치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고혈압이 더 위험한 이유는 아무 증상이 없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두통이 없고 어지럽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혈압은 증상이 없어도 혈관 안쪽을 조용히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통증이 없다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혈관 안에서는 작은 손상이 계속 쌓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은 조용한 위험이라고 불립니다. 혈압이 높아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혈관이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젊고 건강한 혈관은 탄력이 있고 부드럽습니다. 피가 지나갈 길도 넉넉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혈관 안쪽 벽은 손상을 입기 시작합니다. 특히 높은 혈압, 흡연, 당뇨, 스트레스, 그리고 잘못된 식습관은 혈관 벽을 상하게 만듭니다. 손상된 혈관 안쪽에는 콜레스테롤이 더 쉽게 들러붙습니다. 그 위에 염증세포와 지방 성분이 쌓이면 플라크라는 덩어리가 만들어집니다. 이 플라크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혈관 안쪽 벽에 작은 상처가 반복되고 그 틈으로 LDL 콜레스테롤이 들어갑니다. 우리 몸은 이것을 치우기 위해 염증세포를 보내지만 오히려 그 과정이 반복되면서 덩어리는 점점 커집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흔적에 불과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혈관의 절반 이상을 막기도 합니다. 이때까지도 아무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 안에 스케일이 끼어 물이 지나가는 길이 점점 좁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길이 좁아지면 같은 양의 피를 보내기 위해 심장은 더 큰 힘으로 밀어내야 합니다. 그 결과 혈압은 높아집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플라크가 커지다가 어느 순간 혈관을 막으면 뇌경색, 심근경색처럼 치명적인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걷기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꾸는 걸까요? 걷기 시작하면 다리 근육이 움직이며 혈액을 심장 쪽으로 밀어 올립니다. 혈류가 활발해지면 혈관 안쪽 벽은 자극을 받습니다. 이때 혈관 내피세포는 아주 중요한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산화질소입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좁아진 혈관을 조금 넓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걷기는 혈관 벽의 염증을 줄이고 플라크가 더 커지는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즉 걷기는 단순히 칼로리를 소비하는 운동이 아니라 혈관 안 환경 자체를 좋은 방향으로 바꾸는 치료인 셈입니다. 계속 걷게 되면 혈관 탄력도 조금씩 회복됩니다. 굳어있던 혈관이 부드러워질수록 심장은 덜 힘들게 피를 보냅니다. 그만큼 혈압은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걷기는 심장에도 이롭습니다. 심장이 효율적으로 뛰게 만들고 과도한 부담을 줄여 오래 건강하게 움직이도록 돕습니다. 걷기의 효과는 하루 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첫 일주일에는 혈류가 조금 나아지는 수준입니다. 몇 주가 지나면 혈관 내피세포 기능이 좋아지고 몇 달이 지나면 혈관 탄력이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빨리 결과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혈관은 천천히 나빠진 만큼 천천히 회복됩니다. 그래서 걷기는 짧게 열심히보다 오래 꾸준히가 더 중요합니다. 반대로 걷기를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은 쓰지 않으면 다시 굳어집니다. 움직임이 줄어들면 혈류는 느려지고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도 점차 떨어집니다. 산화질소 생성도 줄어들어 혈관은 다시 쉽게 수축하게 됩니다. 걷기로 좋아졌던 혈관도 습관이 끊기면 천천히 원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걷기는 한 번 열심히 하는 운동이 아니라 계속 이어가야 하는 생활 습관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걸어야 효과가 있을까요? 보통 하루 20분에서 30분이면 충분합니다. 꼭 한 번에 하지 않아도 됩니다.
10분씩 나누어 걸어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속도는 약간 숨이 차지만 대화는 가능한 정도가 좋습니다. 너무 빠를 필요도 무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래 걷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걷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5일 정도도 좋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하면 안 됩니다. 갑자기 오래 걷기 시작하면 무릎과 발목에 부담이 갑니다. 처음에는 10분만 걸어도 충분합니다. 식후 바로 걷기보다 30분 정도 쉬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걷는 중 통증이 느껴지면 억지로 참지 말고 쉬어야 합니다. 신발도 중요합니다. 편한 운동화 하나가 관절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걷기는 경쟁이 아닙니다. 천천히 오래 이어가는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걷기의 효과는 혈관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걷는 동안 우리 뇌에서는 스트레스를 낮추는 변화도 일어납니다. 긴장이 줄어들면 혈관도 함께 이완됩니다. 불안과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걷기는 몸을 움직이면서 동시에 마음을 진정시키는 드문 운동입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같은 20분 걷기라도 혈압보다 먼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혈압도 더 안정되기 쉽습니다. 걷기는 너무 단순해서 그 가치를 쉽게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그 한 걸음을 기억합니다. 한 걸음마다 혈관은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피의 흐름은 조금 더 원활해집니다. 오늘 단 10분이라도 밖으로 나가 걸어보십시오. 빠르게 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천천히 내 몸의 리듬에 맞추면 됩니다. 걷기는 대단한 운동이 아니라 매일 반복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치료의 시작입니다. 어쩌면 걷기는 운동이라기보다 내 몸과 다시 관계를 맺는 가장 조용한 방법인지도 모릅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 하루는 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일의 혈관은 오늘의 걸음이 만듭니다. 그 한 걸음이 혈압을 바꾸고 결국 삶의 방향까지 바꾸게 될지 모릅니다.